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18번째 시간, 난 누구, 여긴 어디, 너 자신을 알라 편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구도는 크게 정치 구도, 정책 구도, 그리고 인물 구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 후보 구도인데요. 설사 중심 구도를 정치 구도로, 정당 구도로 잡았다 하더라도 후보의 경쟁력, 후보의 이미지, 후보의 인지도는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후보 구도에 관련돼서 나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의 이미지는 또 후보의 경쟁력은 학력, 경력, 품성 이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합격력으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혹은 사례들을 들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물 콘텐츠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혹은 현수막 같은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후보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특히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아주 많은 덕목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통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혹은 공익성이 있는가, 신뢰감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등등의 덕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도덕성이라든지 청렴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이 대통령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또 따로 있고, 또 광역단체장, 즉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 또 국회의원, 또 혹은 시장 군수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들이 나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덕목에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도덕성에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 도덕성에 대한 어떤 평가가 까다로워지기도 하고요. 또 특히 우리 지역이 어떤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발전을 크게 요구한다, 이랬을 때에는 도덕성이나 청렴성보다는 역량이랄지 혹은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높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목뿐만이 아니고 역량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과학기술이 크게 문제가 된다, 이럴 때에는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경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가 많이 위태롭고 위험하다, 이럴 때에는 경제적인 역량이 어떠냐,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민주적인 역량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그 시대마다 달리 요구되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 시대에 또 이 내 선거급에서 요구하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에 부합되어지는 어떤 덕목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뽑아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선거에서 보게 되면 유권자들 사이에 도는 입소문은 대체로 한 줄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출신이래. 지난번에 그 직불금 있잖아, 그거 만들었던 사람이래잖아. 혹은 부정적으로는 마누라가 셋이래.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후보의 경쟁력에 관련된 부분도 공보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입소문이 도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공보물 같은 거에 이런 걸 적을 때에는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사례들, 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물 컨텐츠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2시간 동안
3년의 시간이 담기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8페이지짜리, 12페이지짜리 공범을 한 권 속에, 그것도 물론 한 권 전체도 아니고 한두 페이지 속에 내가 살아온 40년, 내가 살아온 50년, 내가 살아온 60년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10가지 정치 철학과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여러 대목들을 쭉 놓고 반추해 볼 때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또 그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내가 살면서 대의와 원칙에 충실했던 그런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비전과 꿈을 만들고 그것을 제시하고 끌고 나갔던, 힘있게 끌고 나갔던 그런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또 새로운 모범 사례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창조했던 그런 기억은 있는지, 늘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례는 무엇인지, 또 그들과 함께 지역과 현장에 뿌리내리고 또 동시에 함께 뛰어넘었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용기를 가지고 자기 혁신에 매진했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한 10가지 정도 이런 PPT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림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반수하고 정리해 봄으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공보물에 담고 사람들의 입소문에 태울 것인지, 혹은 자서전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남들에게 알려낼 것인지 라고 하는 계획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물 컨텐츠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워딩이 바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뭐 선거 때의 후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취업하는 친구들에게도, 혹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남들과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꾸리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덴티티를 특히 앞에 있는 두 글자를 한자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 있는 글자는 나 아자이고요. 뒤에 있는 글자는 다를 이자인데, 내가 다르다. 누구와? 남들과. 선거에서는 경쟁 후보와 이런 측면에서 다릅니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특히 상대가 없는 나만의 강점, 즉 핵심 역량을 아이덴티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어야지, 유권자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나 혼자 강점이라고 해서 떠들어 봐야 그건 별로 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유의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보의 경쟁력을 만드는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와 나의 비교,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 이게 매칭되어지는 포인트, 이걸 이 후보의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컨설턴트들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꾸리게 됩니다. 경쟁 분석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쟁 분석 보고서에는 출마자 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학력도 비교하고 경력도 비교하고 그간의 업적들도 비교하고 지난 선거의 결과들도 비교하고 언론을 통해서 양자가 했던 이야기들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봄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나만의 강점, 상대의 약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선거의 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봄으로 해서 나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경쟁력을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이것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